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코스피는 그나마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밀리지도 오르지도 않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이야기 당연히 먼저 해보게 될 겁니다. 수급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앵고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도 여전히 카지노주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승세가 더욱더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지 전략 다뤄보겠습니다. 그 밖에 종목별 이슈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해서 시장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측에서 대거 매도 물량을 쏟아냈죠. 그 때문에 지수 역시 그리고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장까지도 조금 연장선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간밤에 크게 밀렸던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번졌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우리 시장은 좀 내부적인 요소를 조금 더 영향받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선에서는 수급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어졌죠.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강한 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이 1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던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죠. 여기저기서 수급적으로 좀 꼬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네요. 기관의 오늘 매도 물량을 좀 보면 대다수가 IT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로 풀이가 될 수 있겠죠. 그간에 올라왔던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됐던 만큼 이제는 슬슬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IT 다음으로 많이 팔아치우는 게 바로 오늘 화학과 금융주 쪽인데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름세 기록한 바가 있었죠.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금융주는 간밤에 미국에서도 금융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모두 다 2%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금융주의 흐름이 영부진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로서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이 긍정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의 상단을 막고 있는 요소로 밸류 부담과 경기 불안을 꼽았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올라왔던 만큼 그에 따른 코스피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슬슬 오늘의 조정을 빌미로 해서 그 밸류 부담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이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때문에 경기 불안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각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한번 시장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한 달간 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2.3% 올라가기도 했고요. 소재 섹터의 대표주인 LG화학이나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도 실적 전망치가 최근 들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밸류 부담은 최근 들어 오늘 들어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을 받아가면서 조금씩만 낮춰간다면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털어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지금 이 시점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과연 어떤 쪽 이야기가 더 무게를 실어도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앵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반등하던 글로벌 주식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앵고가 그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월 초만 해도 달러의 환율은 120엔대를 기록했었는데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어제는 108엔대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었죠. 이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OJ, 일본은행 측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기 이전 수준인 2014년 10월 수준까지 갔다라는 건데요. 관련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러엔 환율, 일단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앵고 현상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엔화 가치가 10% 정도 올라섰다라고 해요. 이것은 주요국 10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통화 가치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풀어보죠.
일단 앵고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경기가 나쁜가? 금융시장이 불안한가? 그래서 결국 안전자산인 엔화로 쏠리는 것인가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난 연말이나 올 초 대비해서는 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제조업 지표도 개선되는 양상 있고요. 금융시장의 불안도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앵고 현상을 두고 경기 불안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인 이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넷 옐런 의장이 연설이 있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조금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결국 앵고는 그 이유가 조금 더 크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BOJ가 추가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그 여력이 아직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앵고가 진행이 되면 외환당국에서 조금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구두 개입이 부재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앵고를 지속적으로 자극했던 거죠. 그리고 5월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일본 정부 측에서 엔화 가치를 다시 한번 낮춘다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눈치 보기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 앵고 현상에 대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앵고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각국에 미치는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죠. 일본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본에서 과거는 정부의 인사이기도 했고요. 최근은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한 사카키바라란 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최근에는 계속 강세를 앵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105엔대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앵고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엔화 절상에 대한 피해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추가 부양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일단 최근에 앵고가 나타나는 게 경기 불안 때문이라면 한국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앞서서도 이야기 나눠봤다시피 정책적인 이슈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려 이 시기가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관심이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수혜주로서는 엔터주, 카지노, 소프트웨어, 운송과 에너지 쪽이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로 만들어진 부채가 많은 업체들도 주목하자라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있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역시나 잠시 후 전문가에게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카지노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흐름이 좋죠. GKL이나 파라다이스 4거래 연속해서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방문객 수와 함께 성장세를 기록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이었죠. 2014년도였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이 무려 300만 명을 보여주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 당시 카지노주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생각지 못한 변수를 만났죠. 바로 중국에서 반부패법을 내놓고 강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장객이 그 당시 13%, 전년 대비 줄었고 매출 역시 10%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쯤 되니까 각 증권사나 업계에서나 카지노사들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언제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의존할래? 이제 좀 벗어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카지노사들은 복합 리조트로 변신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인천이라던가 공항이라던가 각 곳에 이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GKL 같은 경우는 일본 VIP 혹은 노년층에 대한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며 마케팅 변화를 줬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복합 리조트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랜드 역시 워터파크 건설을 하면서 이게 완공이 될 경우 앞으로의 추가 매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두 곳의 의견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밸류 부담이 있다. 그리고 규제 환경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과잉 공급에 대한 부담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라고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게이밍, 한마디로 플레이어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하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복합 리조트라던가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케팅의 변화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네요. 자,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 올라오고 있는 이들 종목에 대한 해석과 전략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인 양행이 급등하고 있죠. 정부 측에서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수혜주로 경인 양행이 꼽혔고 오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정부 측에서 당류에 대해서 조금 당을 낮춰가자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 설탕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대체 물질 사카린, 이 사카린을 만드는 업체로 관심도가 높아진 거죠. 경인 양행이 사카린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현대상선입니다. 사채 원리금을 미지급했다라고 해요. 8,10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거저거 팔고 돈을 참 많이 모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마켓 인사이드로 이어가시죠.